이미지 두 개를 오픈해 주세요. 05 스타트 PSD 파일과 포토 JPG 파일. 네, 이렇게 사진, 옛날 사진 느낌의 파일, 그리고 블루 텍스처의 배경이 있는 PSD 파일. 네, 이렇게 두 개의 파일을 오픈해서 준비를 해주시고요. 자, 한 번 더 확대할게요. 100%일 때가 화면에서 너무 작으면 이렇게 조금 확대를 해서 작업을 하겠습니다. 파일, 이미지 파일을 한번 살펴볼게요. PSD 파일로 되어 있는 건 레이어를 한번 볼 필요가 있어요. PSD이기 때문에 있을지 모르는데 보니까 레이어가 총 4개네요. 그죠? 맨 밑에 백그라운드만 지금 활성화 눈이 켜져 있고요. 나머지도 눈을 키면서 살펴볼게요. 페이퍼 텍스처, 종이 구겨진 듯한 페이퍼 텍스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레터, 편지가 있고요. 그 다음에 맨 위에 쉘, 조개 모양이 이렇게 있네요. 그래서 총 4개의 레이어가 있는 거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다시 원본 상태로 눈을 가릴게요. 그래서 배경, 블루 배경만 보일 수 있게 하고요. 여기에서 자, 스타트 여기가 배경이 될 거라서 여기에서 작업을 하겠습니다. 포토를 배경이 되는 쪽으로 이동시켜 볼게요. 전체 선택, 컨트롤 A, 네, 셀렉에 All 선택하시고 반짝반짝 확인하신 후에 컨트롤 C, 복사하고 이쪽 붙이고 싶은 이미지로 와서 컨트롤 V 누르면 이미지가 이렇게 오죠. 여기 사진의 외곽 부분, 화이트 부분을 지우고 싶어요. 근데 연하긴 해도 색깔 차이가 있기 때문에 지우개 툴 중에 반짝이는 모양 아이콘이 있는 마술봉 지우개로 지우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 단추 누르면 매직 이레이저 툴이라고 있죠. 네, 요거 선택하셔서 제가 요 흰 부분 찍어 볼게요. 화면으로 와서. 네, 그럼 아주 깨끗하게 화이트가 지워졌죠. 사라졌죠. 네, 나머지 레이어들 이제 눈을 켜볼게요. 네, 우리 레이어를 활용해서 역시 같이 이미지를 만들어 보는 수업이어서 뭐 레이어 순서나 크기 만지고 색깔 조정하고 이런 것들을 잘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순서를 정리해 볼게요. 맨 밑에 백그라운드 있고요. 그 다음에 페이퍼 텍스처, 그 다음에 레터 있고, 그 다음에 레이어 1을 내려줄게요. 그래서 조개, 쉘이 맨 위에 갈 수 있도록 순서 한번 보시고요. 화면처럼 바꿔주세요. 쉘, 조개가 맨 위에, 그 다음에 맨 밑에 백그라운드. 이런 식으로 순서를 한번 정리해 주시고요. 페이퍼 텍스처를 블렌딩 모드를 한번 써볼게요. 페이퍼 텍스처가 지금 잘 안 보이니까 잠깐 다른 거 눈을 가려서 작업하면 편하겠죠. 페이퍼 텍스처를 약간 이쪽으로 화면 이쪽으로 가지고 올게요. 네, 한 이 정도. 네, 가지고 온 다음에 블렌딩 모드에서 거의 밑에, 맨 밑에 루머나서티라고 있어요. 맨 끝에 있는 자 컬러를 같은 계열로 보여지게끔 이렇게 만들어주는 기능입니다. 블렌딩 모드에서 루머나서티로 바꿔줍니다. 레이어 1과 레터를 같이 선택해 볼게요. 눈을 켜고 자, 하나하나 사이즈를 줄일 텐데 줄일 수도 있지만 한꺼번에 줄일 수도 있거든요. Shift 키 눌러서 바로 밑에 위치하니까 Shift 키 눌러서 레이어에서 두 개를 같이 그런 다음에 컨트롤 T 눌러서 할게요. 자, 혹시 나는 Shift 키 눌렀는데도 비례가 막 길어지거나 넓적해진다. 그런 사람들은 옵션 창에 보시면 네, 요 버튼이 있거든요. 네, 연결되어 있는 요 W와 H 사이의 연결고리를 클릭을 한번 해주시면은 값이 일정하게 비례
맞게 변경이 됩니다. 네, 시프트 키가 되는 사람은 시프트 키 하시고요. 자, 여기 제가 여기 한번 눌렀어요. 그러면 비례에 맞게 설정이 되죠. 그래서 아이고, 너무 작네요. 이거보다는 조금 크게, 네, 사이즈 변경하고 요거 한번 눌러주시면, 네, 비례가 유지가 되면서 사이즈 조정이 됩니다. 자, 더블 클릭, 네, 하시고요. 완성 이미지를 이렇게 띄워놓고 옆에 보면서 작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이드에다가 위치시켜 놓고, 아까 페이퍼 텍스처가 너무 왼쪽으로 많이 갔네요. 그죠? 위치를 제가 다시 이쪽으로 완성된 파일을 보면서 위치를 다시 맞춰 줄게요. 자, 그리고 포토 사진은 한 이 정도, 그죠? 걸쳐지게 하고요. 그 다음에 레터 레이어 선택해서 이것도 위치 다시 조금 조절해 줄게요. 뭐 완전히 똑같지는 않아도 조금 비슷한 느낌으로 만들어 줄게요. 그래서 필요하다면 뭐 사이즈 더 줄이셔도 되고요. 이 배경은 블루 빛깔인데 여기 보시면 우측 하단에 약간 초록 빛깔이 나요. 그래서 색상을 조금 만져줘야 될 것 같아요. 네. 레이어를 새롭게 만든 다음에 그레디언트를 쓰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는 초록색인데 이쪽은 블루빛이죠. 그죠? 그래서 그레디언트 툴을 선택을 하시고요. 색깔을 그레디언트 툴을 선택하면 반드시 옵션에서 색을 지정해 줘야겠죠. 이렇게 해주셔도 돼요. 정경색에서 투명하게 빠지는 두 번째를 선택을 하시고 정경색을 진한 초록색, 여기 보시면, 네, 어두운 초록색을 선택을 하시고 화면에서 와서 어차피 레이어 아까 방금 만들었으니까 오른쪽 아래에서 왼쪽 위로 가는 사선 방향으로, 제가 지금 클릭한 다음에 손을 떼지 않고 사선 방향으로 선을 그어주는 느낌으로 길이를 쭉 빼고 있어요. 그죠? 이 길이가 짧으면 그라데이션의 값이 빨리 변화하는 거고요. 길게 빼줄수록 서서히 부드럽게 빠지겠죠. 그래서 적당한 길이로 방향을 잡아줄 수 있고요. 네, 잡아준 다음에 이렇게 손을 떼볼게요. 네, 그러면 오른쪽 하단은 초록색이고 그라데이션으로 투명하게, 네, 빠졌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이쪽에는 그라데이션의 영향을 받지 않죠. 자, 레이어 순서를 그런데 레이어 2 그라데이션을 잡아당겨서 백그라운드 위로 이렇게 바꿔, 페이퍼 텍스처 위로 바꿔줘야겠네요. 그죠? 페이퍼 텍스처에도 이렇게 초록색 느낌이 있기 때문에 결과물을 보고 따라하는 거 차를 해보고 레이어 순서를 지정하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초록빛이긴 하지만 밑에 있는 텍스처가 또 보여지고 있죠. 아예 안 보이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럴 때 가장 많이 쓰는 블렌딩 모드가 멀티플라이를 설정하시고요. 레이어 2에 멀티플라이 적용되고 너무 어둡다 싶으면 오페시티로 다시 한번 이렇게. 근데 지금 뭐 어둡지 않고 저는 적절한 초록색인 적당한 것 같아요. 그런 분들은 그냥 오페시티 값 그냥 두시면 되고요. 저는 조금 너무 어두운 색을 선택한 것 같아서, 네, 조금 오페시티 값을 뭐 80 정도로 낮춰주었습니다. 자, 그래서 분위기 맞춰주고 숫자랑 스크랩북 뭐 이런 텍스트들이 필요하네요. 자, 입력해 볼게요. 텍스트는 툴박스에서 T 선택하시고 컬러 옐로우로, 스크랩북 옐로우로 설정을 해볼게요. 네, 이렇게 노란색 컬러 설정하시고 화면으로 와서 클릭하면 자동으로 레이어가 생겨요. 그래서 앞에만 대문자
이렇게 입력을 해줬어요. 여기 보면 약간 이탈릭체로 되어 있는데 네, 역시 뭐 선택해서 사이즈 조정도 할 수 있고요. 네, 한 50 정도로 해줄까요? 조금 더 키워주고 여기도 글자 자기가 선택한 서체 모양에 이탈릭체가 있으면 이렇게 기울기를 살짝 주셔도 되고요. 이탈릭체는 기울기를 준 서체 있죠. 자, 이렇게 선택하시고 위치를 이렇게 잡아주시고요. 조금 더 키우고 싶다 그러면 더블 클릭, 썸네일 창 더블 클릭해서 네, 55 이런 식으로 숫자 입력하시고 이동 툴로 다시 위치 잡아주시고 위치 레이어 순서도 올려줘야겠어요. 그죠? 거의 맨 위로 올려줘도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올려준 다음에 여기 입체적인 느낌이 있죠. 그래서 입체 효과를 주도록 하겠습니다. 레이어 스타일에 들어갈 건데요. 레이어 스타일은 레이어 패널에서 이 부분 더블 클릭을 해서 그때 우리 이거 몇 번 썼었어요. 그죠? 몇 번 써봤는데 드롭 섀도우도 써보고 트록도 써봤어요. 네, 오늘은 요거를 써볼게요. 베블 앤 엠보스. 네, 체크도 하시고 선택을 하시면 우측에 변경할 수 있는 값이 뜨죠. 베블 앤 엠보스를 선택을 하시고요. 이너 베블 기본값으로 되어 있는 거 그냥 두셔도 되고 스무스도 그냥 두셔도 되고요. 뎁스도 네, 그냥 두셔도 될 것 같아요. 조금 왔다 갔다 어떤 툴이지 어떤 값이지 만져보셔도 되고요. 제가 조금 더 오히려 높였어요. 100 기준으로 조금 더 수치 높여보기도 하고 사이즈 그냥 두셔도 될 것 같고요. 네, 이런 것들도 그냥 두셔도 될 것 같아요. 네, 약간 입체적인 느낌 나나요, 여러분? 브렛 엠보스는 살짝 입체적인 느낌을 줄 수 있어요. 그래서 역시 레이어 스타일에서 굉장히 많이 쓰는 기능입니다. 그 다음에 다른 효과도 줄 수 있거든요. 그림자, 그림자도 우리 해봅시다. 다시 한번 드롭 섀도우 선택하시고 너무 많이 퍼진 것 같네요. 그죠? 디스턴스로 조금 당겨서 조절을 하고 사이즈를 좀 줄이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사이즈 값을 만졌더니 좀 변화가 많죠. 네, 사이즈 값도 만져보시고 그 다음에 보시면 앵글 값은 이제 빛의 방향이 결정되면서 약간 네, 요쪽 한 1시 방향으로 각도 61도 그 정도로 맞춰주고요. 오히려 디스턴스를 조금 더 당겨줄게요. 그래서 본인이 만지면서 적당한 값을 찾으셔야 돼요. 네, 오페시티 난 좀 더 진하면 좋겠다. 그러면 수치 올려주시고요. 사이드도 만져주실 수 있고요. 네, 이런 식으로 조금 만져주시고요. 오케이를 할게요. 네, 그러면 필터 준 이펙트에 베블 앤 엠보스 드롭 섀도우 줬다는 기록이 레이어상에 남죠. 자, 그 다음 숫자가 있네요. 자, 숫자 역시 텍스트니까 글자를 입력해야겠죠. T 선택하시고 볼게요. 숫자를 3이라고 적용을 하면 입력한 다음에 여기 컬러 바꿔주셔도 돼요. 흰색으로 바꾸고 사이즈도 훨씬 커야겠죠. 자, 여러분 사이즈 여기 더블 클릭해서 수치 바꿀 수도 있지만요. 그냥 이동 툴 선택하시고 컨트롤 T, 우리 스케일 변경할 때 트랜스폼 컨트롤 T를 이용해서 이렇게 변경하셔도 돼요. 그래서 연결이 되어 있으니까 아무 키도 누르지 않아도 비례 그대로, 얘는 서체가 이탈릭체가 아닌 그냥 레귤러로 바꿔줄게요. 그냥 똑바로 되어 있는 레귤러체로 바꿔주고요. 자, 얘도 뭔가 이런 효과가 들어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더블 클릭해서 레이어에서 3 부분에 요 여백 부분 더블 클릭해서 우리 레이어 스타일에 한 번 더. 네. 자, 여기에서
이너 섀도우, 네, 이너 섀도우를 이번에는 선택을 하면은 안쪽으로 섀도우가 생기면서 마치 안으로 구멍이 난 것처럼 패인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죠. 이너 섀도우로 3자는 적용을 해주시면 이 파이널 최종 이미지와 비슷한 것 같아요. 네, 오페시티 조금 더 진하게 해줄 수도 있고요. 이것도 역시 값을 만져서 비슷하게 조절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거의 비슷해졌죠. 근데 아까 쉘 눈을 켜야 될 것 같아요. 네, 쉘을 이제 눈을 켜고 사이즈 컨트롤 T로 사이즈 조금 줄일게요. 줄여서 위치도 이렇게 잡아주시고 따닥 더블 클릭. 네. 파이널 이미지 보니까 여러분 편지 밑에도 그다음에 사진 밑에도 모두 그림자가 있어요. 그래서 편지 밑에 그림자를 역시 넣어줘 봅시다. 자, 레이어 상에서 여기 이름 옆부분을 따닥 클릭하시고 자, 드롭 섀도우 선택해서 아까 각도는 가급적 한 그림에서 여러 각도를 주면 너무 이제 정신이 없기 때문에 비슷한 게 좋아요. 그래서 아까 맞춰놓은 각도 앵글 그대로 두시고요. 그림자만 좀 조절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거는 앞에 글씨나 이런 것들보다는 조금 은은했으면 좋겠으니까 오페시티 좀 더 낮춰주고요. 네, 사이즈도 조금만 더 퍼지게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너무 선명한 그림자보다는 그런 값들 만져주시고 오케이. 사진에도 그림자를 주고 싶어요. 네, 그럴 경우에는 여러분 요 FX라고 레이어 패널을 보시면 FX라고 붙은 부분을 복사를 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또 물론 사진에 이렇게 더블 클릭해서 똑같은 값을 적용할 수도 있지만 귀찮잖아요. 다시 값을 다 입력한다는 게. FX 부분을 Alt, 여러분 키보드에서 Alt를 눌러서 이렇게 클릭 드래그. 저 지금 Alt 누른 상태에서 클릭 드래그해서 요 사진 부분에다가 손을 놓습니다. FX 아이콘이 사진에도 표시가 되면서 밑에 보니까 이펙트 드롭 섀도우 효과 똑같은 방향의 똑같은 값이 복사돼서 사진에도 적용됐습니다. 미세 방향이 같고 같은 효과를 주면 되는 것에는 Alt 눌러서 FX 아이콘 부분을 원하는 위치로 원하는 레이어에 갖다 놓기만 하면 복사가 돼요. 네, 그러면 이것도 역시 2번 일하는 수고를 줄일 수가 있겠죠. 최종 이미지 보고 똑같이 해보는 거를 같이 실습을 해보았습니다. 네. 자, 요거 제 이미지 사이즈 조금 줄여놔가지고 이거보다 좀 작네요. 이 작업도 역시 Save As 포토샵으로 하나 뒤에다가 자기 이름 붙이셔서 본인 이름 적고 위치 그죠? 위치 잡으시고요. 저장 하나 하고요. 똑같은 거 JPG로 하나 더 포맷 바꿔주셔야 되죠? JPG 저장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추가된 건 우리 레이어 스타일 그죠? 레이어 스타일에서 좀 안 써본 베블 앤 엠보스라는 기능을 써봤네요. 네, 요거는 요 작업은 여기까지 하고요. 그럼 계속해서 마스크 실습을 조금 더 해보도록 할게요. 자, 다음 해볼 실습의 완성 이미지인데요. 강 위에 배가 하나 있고 구름처럼 보이는 그런 배경이 깔려 있습니다. 자, 요거를 소스를 보시면 요런 클라우드 구름 이미지가 따로 있고요. 그 다음에 세일러 JPG에는
강위의 배 이미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클라우드를 이쪽으로 가지고 와서 레이어 마스크를 이용해서 조금 더 자연스럽게 합성을 해보도록 할게요. 네, 완성 이미지 다시 보시면 강 쪽으로 연결되어 있고 합성되어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어요. 자, 그러면 클라우드 JPG와 세일러 JPG 두 개의 이미지를 오픈하시고요. 자, 클라우드를 세일러 이미지 쪽으로 가지고 가겠습니다. 컨트롤 A 전체 선택, 컨트롤 C 카피 이쪽으로 배경이 될 이미지로 와서 컨트롤 V 네, 이렇게 이미지를 가지고 오시고요. 레이어를 보시면 이미지를 가지고 오시고요. 네, 레이어 구름 이미지가 레이어 1으로 이렇게 복사가 되었습니다. 네, 사이즈가 지금 두 개가 일치하고 있어서 가득 찬 사이즈로, 꽉 찬 사이즈로 아래에 있는 백그라운드를 가리고 있죠. 근데 레이어 마스크를 이용을 하려고 해요. 근데 레이어 마스크의 원리는 블랙은 안 보인다, 화이트는 보인다. 네, 요걸 기억하시고요. 같은 레이어에서 지금 구름 이미지에다가 레이어 마스크를 걸어 줄 거기 때문에 레이어 1에 선택을 하시고 아래에 있는 아이콘으로 와서 네모 안에 동그라미 있는 아이콘이 레이어 마스크 아이콘이죠. 네, 얘를 클릭하면은 썸네일에 이렇게 화이트로 표시가 돼요. 여기에 그라데이션을 한번 넣어 볼게요. 무슨 색으로? 블랙 앤 화이트로. 지금은 레이어 마스크가 걸려 있지만 화이트로 한번 같이 보실까요? 이렇게 제가 Alt 누르고 여기 썸네일 창을 눌렀더니 화이트로 되어 있기 때문에 앞에 구름 이미지가 모두 보이게 되는 거고요. 자, 그라데이션을 설정해 볼게요. 자, 그라데이션, 그레디언트 선택하시고 상단 옵션에서 네, 세 번째 블랙 앤 화이트 한번 해볼까요? 블랙 앤 화이트로 아래에서부터 윗방향으로 수직이 되도록 이렇게 올라가 볼게요. 클릭 드래그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Shift 키를 누르면 수직 방향을 잡아줄 수가 있죠. 네, 한 이 정도로 네, 두고 이 정도 선 길이로 두고 손을 떼볼게요. 네, 그럼 어떤 효과가 나오나요? 여기 썸네일 창을 한번 보시면 레이어 마스크 창도 생겼고요. 여기에 우리가 블랙 앤 화이트 효과로 레이어 마스크를 적용을 한 거예요. 어떻게? 이런 레이어 마스크가 앞에 구름 이미지에 적용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블랙 부분은 가려주고 화이트 부분은 보여준다고 했죠. 검은색은 가려주기 때문에 앞에 이미지가 사라지는 거고요. 서서히 보이기 시작해서 위쪽에는 구름 이미지가 100% 보이게 되는 거죠. 네, 다시 Alt 눌러서 썸네일 창 눌러볼게요. 네,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런 효과를 낼 수가 있습니다. 자연스럽게 보이는 데에서 안 보이는 쪽으로 만들어주는 역할을 이 그레디언트가 한 거죠. 이렇게 같은 레이어에서 블랙 앤 화이트 효과를 이용해서 부분적으로 보이고 안 보이고의 효과, 즉 마스크 효과를 만들어주는 게 바로 레이어 마스크라는 거 꼭 기억하시고요. 자, 이때 썸네일 창이 여기 지금 아직도 화이트 테두리 보이시죠? 여기가 선택되어 있는 상태에서 나는 조금 더 구름이 아래쪽에는 없었으면 좋겠다. 그러면 출발 지점도 더 위에서 출발하고 네, 조금 더 네, 이렇게 걷어줄 수 있겠죠. 어떻게 그라데이션 값을 주냐에 따라 마스크 효과가 달라지게 되겠죠. 완성본과
얼추 분위기는 비슷해졌는데 문제는 이 배는 뒤풍경과 달리 비교적 앞쪽에 위치하고 있는데 너무 이 돛 부분이 많이 가려진 게 어색하겠죠. 그래서 이 결과물과 같이 돛 부분이 앞에는 조금 선명하게 보일 수 있도록 해줘야 돼요. 자, 지금 그런 효과 역시 레이어 마스크를 응용하시면 됩니다. 어떻게 하면 될까요? 단순하게 조금 생각해 볼게요. 생각을 한번 해볼게요. 자, 브러쉬 툴로 이 부분을 자, 옵션 값에서 우리 조금 평범한 브러쉬로 바꿔보겠습니다. 아까 효과 준 게 있어가지고 제너럴 브러쉬로 일반적인 제너럴 브러쉬로 선택을 하시고 소프트로 일단 선택을 하신 다음에 더 세부적인 건 사이즈라든지 하드니스 조절하시면 돼요. 제가 마우스를 이 돛 부분에 위치시켰더니 브러쉬가 너무 커요. 그죠? 이 돛 부분에 맞춰서 이렇게 조금 줄일게요. 자, 그리고 하드니스는 한 50% 정도 가까이 올린 다음에 자, 화면으로 와서 한 번 더 확대하겠습니다. 여기를 레이어 마스크의 원리에 따르면 어떤 색으로 칠하면 앞에 있는 구름 이미지가 가려질까요? 바로 포그라운드를 블랙으로 블랙으로 설정을 해주시면 제가 지나가 볼게요. 쓱쓱쓱. 자, 어떤가요? 네, 선명해지고 있죠. 왜냐하면 구름 이미지를 가리는 효과, 검은색을 칠함으로써 가리는 효과가 있기 때문이에요. 자, 브러쉬 크기 더 줄여가지고 네, 하드니스도 조금 더 낮춘 다음에 쓱쓱쓱 지나가 보겠습니다. 전 지금 브러쉬를 이용해서 블랙 컬러를 칠하고 있는 거예요. 레이어 마스크를 활용하고 있기 때문에 자, 블랙으로 구름 이미지를 안 보이게 손을 뗐다가 다시 하셔도 돼요. 컨트롤 Z에서 이렇게 부분적으로 좀 칠하고 하고 조금 더 줄여가지고 이 검은색 대부분은 조금 더 보이게 화이트로 다시 칠해주면은 네, 구름 이미지 걷어냈던 걸 다시 보여줄 수 있고 이렇게 네. 자, 마스크 한번 볼게요. Alt 눌러서 마스크 이미지만. 자, 제가 지금 이런 마스크를 걸어준 거예요. 구름 앞에 있는 구름 이미지. 이쪽은 구름이 이미지가 가려져서 자연스럽게 밑에 있는 배경이 보이는 거고요. 이쪽 부분은 구름 이미지를 100% 보여주고 있는데 서서히 사라지게 만드는 효과를 준 거고 덧부분은 완전히 검은색으로 구름 이미지가 적용되지 않도록 해준 겁니다. 자, 다시 Alt 눌러서 네. 그래서 이 블랙 앤 화이트 원리만 이해하시면 레이어 마스크 생성시켜서 앞에 이미지에 대해서 얼마든지 레이어 마스크를 걸어줄 수가 있겠죠. 이런 식으로 응용을 하시면 돼요. 네. 지금 백그라운드 이미지를 눈을 감겨보면은 구름 이미지에 적용된 마스크를 더 확실하게 보실 수가 있죠. 네. 자, 이렇게 레이어 마스크 실습을 또 한번 해봤고요. Save as 포토샵
세이브 에즈 포토샵 네, 하는 위치에다가 해주시고요. JPG도 같이 해줍시다. JPG도 같이 저장을 해줍니다. 네. 네, 계속해서 마스크 실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이미지는 메이트 PSD 파일이고요. 포토샵 파일이기 때문에 오픈해서 보시면 레이어가 백그라운드 있고요. 그 위에 짝꿍이라고 되어 있어서 아이들 사진 이미지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눈 모양을 레이어 패널에서 눈 모양을 깜빡깜빡 이렇게 활성화 비활성화 시켜 보시면 정확하게 한 번 더 레이어를 확인할 수가 있죠. 자, 역시 지금 짝꿍 사진은 그냥 이젤 그림 위에 올려져 있는데 요 이젤의 종이에 맞게 아이들이 보일 수 있도록 마스크를 이용해서 작업을 해보도록 할게요. 일단 아이들 위치를 조금 올려줄게요. 오페시티로 아이들의 투명도를 주면은 대충 이젤 이미지 크기가 보이기 때문에 사이즈 가늠을 하실 수가 있어요. 자, 50%로 제가 낮췄더니 자, 한번 이미지 사이즈를 확대해서 봤더니 이젤의 종이 사이즈 대비 조금 사진 이미지가 큰 거를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컨트롤 T 눌러서 조금 줄여주겠습니다. 이렇게 종이 안에 아이들 사진이 보일 수 있도록 크기부터 일단 맞춰주시고요. 다시 오페시티를 100으로 돌려놓을게요. 네, 이렇게 투명도를 줘서 밑에 그림 이미지를 보고서 사이즈를 조절할 수 있고요. 레이어 마스크를 이용해서 첫 번째로 레이어 마스크를 이용해서 한번 적용해 볼게요. 자, 짝꿍 이미지를 눈을 가려서 밑에 배경만 보이도록 한 다음에 자, 라sso 툴 중에 이렇게 폴리고널 라sso 툴 선택하시고요.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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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클릭 해서 이젤 안에 종이 모양대로 선택을 합니다. 네. 자연스러운 일러스트 이미지이기 때문에 꼭 수평수 지금 맞추지 않는 게 더 오히려 자연스러울 것 같아서 제가 그냥 이 각진 라sso 툴, 올가미 툴로 이렇게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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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클릭해서 사각형 선택 툴을 만들었습니다. 여기를 이렇게 셀렉을 하고서 짝꿍 이미지에 셀렉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사실 이 레이어 마스크 걸어주는 아이콘을 한 번만 누르면 이렇게 걸려요. 그죠? 자, 하지만 조금 경계 부분이 부드럽게 처리되게 하기 위해서 셀렉을 한 번 더 모디파이에 우리 경계 부드럽게 하는 거 기억하시나요? 상단 메뉴 셀렉에 모디파이의 페더 값 네, 기억나시죠? 페더 값을 줘서 가장자리를 좀 부드럽게 처리합니다. 네, 한 그대로 10픽셀 줘볼까요? 그러면 끝도 둥글둥글 선택 영역이 바뀐 거 볼 수가 있죠. 자, 이렇게 딱 떨어지지 않고 하드하지 않고 소프트한 경계를 만들고서 다시 레이어 마스크 아이콘 눌러볼게요. 네, 아까랑 다르죠? 그죠? 이런 경계 부분이 부드럽게 처리된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레이어 마스크만 보도록 할게요. Alt 눌러서 썸네일창 오른쪽 부분을 누르면 요런 마스크가 앞에 아이들 이미지에 걸려 있는 걸 확인할 수가 있어요. 같은 레이어 상에 있는 게 레이어 마스크입니다. 컨트롤 Z 해서
얘를 복사를 하나 할게요. 컨트롤 Z에서 우리 마스크 걸기 전 단계로 카피를 하나 해놓고 처음 시작할 때 카피하셔도 돼요, 여러분. 하다가 중간에 하니까 조금 헷갈리실 것 같은데 카피를 하나 더 만들어 놓고 얘는 비활성화 시키고 아래에 있는 원본을 가지고 레이어 마스크를 다시 이렇게 걸어 주겠습니다. 자, 왜 그렇게 하냐면 제가 클리핑 마스크를 또 한번 설명하기 위해서예요. 그래서 레이어 마스크 작업했고요. 얘는 눈을 잠깐 가려서 비활성화 시킬게요. 그런 다음에 카피본을 활성화 시키시고요. 네, 클리핑 마스크는 따로 레이어가 있어야 돼요. 그죠? 형태가 따로 레이어 위치를 하고 있어야 되는데요. 그러면 짝꿍 카피를 잠깐 눈을 가리고 백그라운드 모양을 보시면서 펜 툴을 이용해 볼까요? 이번엔 네, 펜 툴을 이용해서 컬러는 크게 상관없어요. 컬러는 상관없는데 대신 형태가 있어야 되니까 상단 옵션에서 패스가 아닌 우리 색면이 들어가는 컬러가 들어가는 쉐입으로 설정을 바꿔줍니다. 쉐입으로 선택을 하시고 그런 다음에 뭐 컬러 정보 이런 게 뜨죠. 하지만 컬러는 중요하지 않으니까 그대로 두고 화면으로 와서 역시 클릭 뭐 약간 곡선으로 하고 싶다. 그럼 이렇게 방향키가 나오게 할 수 있죠. 클릭 Alt 눌러서 한쪽 날개 한쪽 방향키 없애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도 약간 곡선으로 해볼게요. 네, 이렇게 만들어주고 또 이쪽 출발점에서 끝을 내고 네, 이렇게 도형을 면 형태를 만들어 줬어요. 그래서 보시면 쉐입 1이 생성된 거를 확인하실 수 있죠. 자, 쉐입 1을 자, 위치를 잡아줄게요. 짝꿍 카피가 맨 위로 와 있어야 되죠. 짝꿍 카피가 이 형태 안으로 마스크를 걸게 할 예정이니까 위치, 마스크 걸어줄 이미지가 맨 위, 마스크 형태 그 아래 꼭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하면 되죠? Alt 누르고 레이어 짝꿍 카피와 쉐입 1 사이를 Alt 누른 상태에서 경계선을 클릭 해주면 이렇게 적용되는 게 바로 클리핑 마스크입니다. 네, 레이어 마스크랑은 방법이 다르죠. 그래서 구분해서 기억을 해두시고요. 자, 얘를 잠깐 눈을 감기고 쉐입 1도 선택을 해서 컨트롤 썸네일 창 눌러서 반짝반짝 선택을 한 다음에 경계를 조금 부드럽게 모디파이의 페더 값 똑같이 준 다음에 여기서도 나는 경계를 조금 부드럽게 하고 싶다. 그러면 다시 마스크를 풀어볼게요. Alt 누르고 경계 부분 찍어주고 쉐입을 요걸 버리고 다른 방법으로 다시 해볼게요. New 레이어 만든 다음에 앞서 레이어 마스크 한 것처럼 이젤 부분만 활성화 시킨 다음에요. 선택을 역시 해볼게요. 클릭 이건 손을 떼고 이렇게 각으로 직선으로 그릴 수 있기 때문에 사각형 선택이 되었죠. 자, 여기에서 우리 아까 경계 부드럽게 하는 거를 역시 적용해 줍니다. 셀렉에 모디파이 페더 주고 똑같이 10 정도로 준 다음에 여기에다가 여러분 새로운 레이어 만들고 지금 만들어도 돼요. 아까 저는 만들어 놓은 레이어 1에다가 어떤 색도 상관없어요. 이 레이어 마스크는 블랙, 화이트 관계가 중요한데 클리핑 마스크는 제가 예를 들어서 이런 노란색을 자, 전면색 채워놓는 단축키 Alt, Delete, Alt del 키 눌러서 자, 선택을 풀어볼게요. 이렇게 배경
잠깐 눈을 감기면 요런 노란색인데 경계가 부드러운 형태를 하나 만들어 줬고요. 자, 이 형태의 마스크를 씌우면 되는 거예요. 짝꿍 카피 눈 뜨고 Alt 눌러서 여기 경계를 찍어줍니다. 자, 그러면 네, 이렇게 경계가 부드러운 클리핑 마스크, 경계가 부드럽게 처리됐고 또 이렇게 상하 관계로 클리핑 마스크 걸린 거를 확인할 수가 있죠. 네, 그래서 하나의 작업이지만 여러분이 판단해서 때로는 레이어 마스크, 때로는 클리핑 마스크 선택해서 작업하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두 가지 작업 다 되어 있는 거를 눈을 하나를 감겨도 되니까 역시 저장을 합시다. 자, 역시 같은 곳에 저장을 합시다. 자, 똑같이 세이브 에즈에서 클리핑이던 레이어 마스크가 보이던 결과는 똑같기 때문에 JPG로도 어떤 거를 활성화시켜도 상관없어요, 여러분. 레이어에서 마스크 두 개 중 하나를 활성화시키고 JPG로 역시 자기 이름 적어서 저장을 합니다.